자, 이제 둘째 시간은 보시면 15번 한번 얘기 나가볼게요. 186페이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 열람 절차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어떤 주제냐면은 지금 15번, 16번, 17번, 예, 자, 이쪽이요. 이쪽 문제들은 등기소에서 비치하는 장부 중에 자, 이제 공시 방법입니다. 사실증명서. 사실증명서. 법률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는 생략할게 네 글자. 등기사항 사실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옛날 법률 용어, 현재 법률 용어 아닌 옛날 법률 용어로 등본, 초본이라는 법률 용어를 현행법에는 사실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람이라는 법률 용어. 자, 이제 이걸 구별 작업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구별 작업하시냐? 가장 큰 기본이, 자, 이제 요거 구별 작업. 등기부,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이렇게 구분 작업하셔야 돼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증명서 발급을 갖다가 등기부 수수료 내면 사실증명서 떼주느냐, 발급해주느냐. 자,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사실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면 사실증명서 발급해주느냐,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열람 보여주는 거죠. 수수료 내면은 등기부 열람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열람 요구하면 열람 시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삼각표가 붙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만 열람을 시켜주지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안 해준다는 거. 요걸 구별 작업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필요한 얘기들. 자, 15번에 1번 집합 건물에 있어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1등기부를 사용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할 때는 1동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부로 본다. 자, 이게 X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동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만을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열람 사실증명서 발급해 줄 때는 1동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만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열람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명인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X가 넣죠. 왜 X가 넣냐면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3.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 부속서류 열람 청구할 수가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사항 증명이나 열람은 관할 등기소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도 있고. 5번. 인터넷으로 요새는 가장 많이 사용하죠. 등기사항 증명, 열람 청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6번.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열람 틀린 거 1. 등기 신청이 접수된 자 중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등기관이 등기 끝마칠 때까지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안 해줍니다. 즉 그 토지 노량동 10번지 필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했는데 그 노량진동 10번지 필지에 대해서 저당 설정 등기 신청이 접수됐거나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이 들어온 때는 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언제 예외냐면 오른쪽 187페이지 해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해설 보세요. 등기사무 처리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안 떼준다. 다만 등기 신청 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그 법조문 그대로니까 그걸 좀 여러분 조문 인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16번에 2번 질문으로 갈게요. 누구든지 수수료 내고 등기부 또는 부속 서류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요거 틀린 이유는 자, 요거요.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증명서, 등기상 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 이것 때문에 틀렸죠. 뭐의 대상은 되어도, 열람의 대상은 되어도 등기상 증명서 발급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2번 문장이 틀렸죠. 그러면 2번 문장을 맞게 고치려면 뭐가 빠져야 맞느냐? 또는 부속 서류의까지가 문장이 빠져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기록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 내용, 기록을 서면한 교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4번.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신청서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신청 시 말소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187페이지 보세요. 그 해설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거기에 서술되어 있죠. 그래놓고 1년 번호 1, 2, 3, 4, 5 5개 있지 않습니까? 그 5개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 1, 2가 전부 증명서입니다. 옛날 명칭은 등본이라는 용어를 전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3, 4, 5가 일부 증명서 나와 있죠. 예전 법률 용어는 등기부 초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본이 2가지, 초본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 전부 증명서에는 말소사항 포함 가로 안에 현재 유효사항 2가지로 등본을, 초본은 일부사항 증명서를 초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 법률용어 일부사항 증명서는 어떤 일부사항을 증명해 주느냐 하면, 자, 3번에 특정인 지분 나오죠. 거기에 특자 동그라미. 4번의 일부사항 증명서에 현재 소유 현황의 현재 동그라미. 5번에 일부사항 증명서에 가로에 지분 취득 이력의 이자 동그라미. 암기하셔야 돼요. 자, 4번서부터 동그라미 친 거. 현재 3번 특, 5번 2. 현재 특이한 사항만 일부 사항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현재 특이한 사항만 일부 사항 증명서 발급의 대상이라는 거.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5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8페이지 18번. 등기 절차 틀린 거 재작년 문제 한번 볼게요. 재작년 25회 문제.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2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로 이어서 다룰 3장의 이제 지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법조문이. 자, 요것은 보시면은 3장 얘기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등기 절차 개시라는 게 있어요. 등기 절차 개시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촉탁은 관공서가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나갈게. 자, 관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준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법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외 규정이 무엇인지 또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법조문은 무슨 얘기냐면 18번의 1번 기출문제는 지금 지문은 무엇이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 법률의 규정이 노란 거죠. 법률에 따로 정해놓은 사유가 없으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법조문을 준용한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 구조를 갖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갈게요. 2번.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은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때 매수인이 개인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는 매수인이 외국일 때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 대응하는 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한테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부여권자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국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체류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의부해 준다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자, 거기 약자 동그라미 쳐 보세요. 약자. 약 나오면 뒤에 부기 밑줄 치세요. 약정 나오면 무조건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옆에다 써볼까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이렇게 써보세요. 그것도 부기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공유물 분할 등기 약정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번호에 반드시 부기 등기입니다. 어떤 단어 나오면 부기다? 약정이라는 약자라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 X.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자, 영구 보존 밑줄 쳐보시면 되겠죠. 이 정답 찾기는 신청정보 보존량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정리한 거 영구 보존 정보 꼭 기억하셔라. 등기부, 폐쇄등기부, 그리고 등기부 일부로 보는 것들 4가지 암기하셔야죠.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그리고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이 영구 보존 장부죠. 그럼 신탁원부는 신청서 첨부 정보는 보존연을 알 필요도 없다. 영구 보존 정보에 해당하는 걸 암기하시면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4번 정답. 그다음 5번. 행정구역 변경되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옆에 직권 이렇게 쓰셔야죠.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해설 그 법조문 20조 1항 1, 2, 3, 4 묶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호, 2호, 3호, 4호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뭐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장부이다.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장부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됐고요. 이 장은 요 정도 얘기.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자, 이제 3장 갑니다. 등기 절차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 얘기는 자, 먼저 됐습니다. 요거 자, 이제 시작 들어갔는데 등기 절차 얘기는 먼저 등기 절차 개시부터 구조하셔야 된다고 했죠. 등기 절차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에 따라 등기한다. 자, 그러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거.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신청 촉탁이 없어도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와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절차 개시는 크게 4가지라는 거죠. 신청에 따라 등기, 촉탁에 따라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와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조문에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법조문에 직권 등기와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조문에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 사유를 제외하고는 뭐나 뭐에 따라 등기한다? 신청, 촉탁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 등기하도록 법조문에 규정하는 사유가 한 100가지가 됩니다. 그 100가지 시험 문제 영원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가지를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는 것은 그 100가지를 전부 법조문을 내지를 아니하고 한 20가지 정도로 패턴을 줄여놨습니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익히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가면서 하나씩 접근해 나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있는데 1번 문제는 굳이 그렇게 좋은 지문들이 없는 것 같아서 2번서부터 풀어볼게요. 자, 2번. 다음 등기 신청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할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신청이나 촉탁이 있으면은 자, 등기해 줄 수 있는 거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가볼게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금지 내용의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요거죠. 가처분 결정 내린 법원이 가처분 등기해달라고 촉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 촉탁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등기소 등기관이 그걸 접수받습니다. 접수받고 나면은 조사할 테죠, 뭐. 그럼 조사하면은 이게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 내립니다.
그럼 부적법한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해 봤더니 하자가 없으면 수리해서 등기해 주라는 겁니다. 전산 기록 입력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자, 마무리. 등기소에 어느 등기관이 전산 입력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걸 완료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필 이렇게 부르고. 자, 이 구조인데 지금 문장 구조가 신청 촉탁이 있으면은 접수받아서 조사해서 수리해서 등기할 수가 있는 것 찾아 이렇게 지금 문제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번 보세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결정 내린 관공서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옵니다. 그럼 촉탁이 들어오면 접수 받았죠? 그럼 조사했죠? 그럼 조사했으면은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수리해서 등기할 수가 있는지 각하 결정된 이걸 변별해 보라는 겁니다. 자, 갈게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조사해서 본등기는 금지할 수 없는 내용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으로 갑니다. 각하 결정 사유 중 29조 2호 각하 결정 사유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가처분 대상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X. 등기할 수 있는 율로 가는 걸 정답 찾으라는 거니까 지금 이건 1번은 율로 가니까 X죠. 29조 2 이렇게 써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신청 들어왔네. 보존 등기니까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신청 접수 됐죠? 조사했죠? 그럼 조사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중 동쪽의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29조 2호로 각하 결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X 29조 2 각하. 3. 공동 소유자 중 1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럼 1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자가 공유 관계일 때는 전원의 지분을 보존 등기 신청해야 등기해 주지 1인 지분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면 29조 2 각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는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4번. 자, 하나 더 알아두셔야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로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 5번 합유 지분에 대한 합유 이전 등기 29조 2호로 각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5번도 29조 2호로 각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것은 지금 4번 하나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복귀했습니다. 다음 등기를 행하는 방식으로서 원칙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갑니다.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으로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사유가 법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5. 2. 판결에 의한 저당권 이자율 변경. 저당권 이자율 변경하는 것을 갖다가 권리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앞에 수식어 보이십니까? 판결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판결 받으면은 공동 신청 등기는 뭐로 바뀐다? 단독 신청으로 바뀌겠죠. 정답 2번. 3번.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 원칙. 4. 등기관의 과실. 등기관의 과실이라는 건 등기관의 잘못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경정등기에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과실이 생겼을 때는 등기관 스스로 고치는 직권경정. 5. 이미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경매집행법원의 촉탁으로 경매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죠. 촉탁.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3번에 2번이 틀렸지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4번 직권 등기 아닌 거. 자, 가장 어려운 등기법의 가장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이제 막바로 다 나는데 등기법 전부 법전을 다 이해해야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납니다. 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 등기 아닌 거 찾아보라는 것은 직권 등기 아닌 것은 뭐가 있습니까?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나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나 당사자 신청에 의한 등기를 갖다가 정답 찾아내보라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등기,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입니다.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죠. 그런데 유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들을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것은 왜 이해 못 하시느냐면 공부 조금 해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민법 모든 얘기, 등기법의 실무 모든 얘기가 다 압축되어 있는 얘기가 지금 문제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승역지 등기용의 등기는 지역권 등기는 신청이지만 유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직권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 본등기 말소하는 경우 회복등기는 직권 말소가 불법일 때는 회복등기 직권으로 회복. 자, 3번 관할이 달라 다른 등기소의 통지를 받아 하는 대직권 인취지. 대직권 인취지 용어 고쳐주셔야죠. 우리 좀 전에 첫째 시간 했습니다. 대직권이라는 뜻 이렇게 용어를 고쳐주시고 문제 자체부터 지금 그렇게 안 납니다. 용어가 다 바뀌어 있으니까 대직권이라는 뜻, 대직권인 취지라는 단어 절대 안 나와요. 대직권이라는 뜻 이렇게 용어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만드셔야죠. 대직권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되지만 대직권이라는 뜻은 누가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도록 첫째 시간에 이건 정리했었습니다. 자, 직권. 4번 관할지방법원에 의하여 등기관의 처분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갑니다. 이의라는 단어가 보여야죠. 인정이라는 단어가 보여야죠.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이의 인용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 내릴 때는 법률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 4번. 4번은 직권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5번. 5번은 자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받은 때는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자, 이제 이 정도 한번 가보죠.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등기법 법전을 갖다가 전체 압축한 내용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자, 직권으로 등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 자, 몇 가지만 지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났던 거 직권 등기 이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문제 자체 알지도 못해요. 이거 이 정도 안 되시면. 자, 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최초 건물 지은 사람이 신청해야 보존 등기해주지 뭐. 최초 땅 주인이 신청해야 보존 등기해주지 뭐. 자, 보존 등기는 신청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자 이제 갑니다. 이 앞에 수식어가 달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갑니다. 언제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을 받은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으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으로 보존 등기 하는데 언제 이제 노란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느냐? 미등기 주택 상가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있는 때. 이때는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노란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 노란 거가 안 붙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제시하면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 앞에 수식어나 뒤에 수식어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는 때는 보존 등기를 누가요? 직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얀 거 신청이 있어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해줍니다. 이게 직권으로 가려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자 이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일치 통지를 받은 때 불일치 통지를 받았다는 건 대장의 지목은 대로 변경돼 있는데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은 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대장의 지목대로 등기부의 지목을 전호를 대로 변경하라고 소유자에게 통지, 불일치 사실을 통지했는데 소유자가 1월 이내에 지목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부의 지목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나와야 돼요. 불일치 통지를 받은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자 경정 등기. 경정등기를 갖다가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는 경정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경정등기 해주는데 경정등기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는 이 단어가 붙지 않으면 절대 신청입니다. 등기관의 잘못이 있는 때 이 단어가 붙으면은 직권, 이 단어가 안 붙으면 신청.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요. 말소등기요. 말소등기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는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말소등기가 한 1000가지가 넘는데 그 1000가지 넘는 말소등기 중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법에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 개별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 자, 문제 좀 전에도 했습니다. 유역지. 지역권 등기인데 뭐에 관한 지역권 등기냐면 유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입니다. 그럼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되지만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누가 등기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정리했는데 지금서 이해 이런 거 안 돼요. 뜻이라는 한글 나오면 무조건 직권입니다. 예, 이 정도가 시험에 최하 난이도로 이제 나올 때 최소한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 정도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야 직권 등기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5번 갑니다. 다음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무엇을 묻는 문제냐면은 가볼게요. 요것은 지금 보시면은 등기 이제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 그럼 등기 명의라는 법률 용어는 등기부에는 땅 건물 등기부에는 재산권 등기를 기록해 준단 말이야. 그 재산권을 본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보시면 사람에게만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크게 생명체로서 사람을 법률용어로 자연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법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명인 자격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있다. 그러면 자연인 법인이 아닌 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데 자, 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예외적으로 자연인 법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 자를 갖다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사람이
아니지만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번 지금 기출문제 보세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건, 자, 등기 명인은 사람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게만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아닌 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1번 갈게요. 1번 병정공파예요. 갑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갑을 종중에 병정공파니까 병정공파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뭐에 해당해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 병정공파 명의로 땅 등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갑을 주식회사? 주식회사라 했어요. 회사는 뭐에 해당함? 예, 사람에 해당하잖아요. 사람 중 어떤 사람? 법인. 법인이라는 사람 중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니까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그다음 세 번째, 재단 법인 갑을 학원에서, 그러면 재단 법인이 갑을 학원이에요. 그럼 갑을 학원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갑을 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 고등학교라고 제시했어요. 그럼 고등학교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겁니까? 그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갑을 학원이 법인입니까? 갑을 학원이 법인이기 때문에 3번 정답 X. 기출문제예요. 문장을 잘 봐두세요. 병정고등학교를 제시한 거죠, 출제자가. 병정고등학교 명의로는 병정고등학교 땅이 아니야. 병정고등학교는 학교 이름이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갑을 재단 법인이 땅 주인, 건물 주인 아니에요. 3번 X. 자, 4. 이거 안 바꿨구나.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김포시죠? 시 승격돼 있잖아요. 옛날 기출문제 그대로 했으니. 김포 군이든 시든 상관없어요. 시, 군 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인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법인의 주체가 개인일 경우 사법인, 법인의 주체가 국가 지자체일 경우 공법인인데, 지자체는 시, 군, 자치구 다 법인성을 인정합니다. 그럼 김포군이든 현재 바뀐 김포시 명의로 다 등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 일본 사람 야마구치 나오네. 야마구치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거죠. 왜? 뭐에 해당하니까? 자연인에 해당하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읽어나가는 단순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누구한테 있는지 간단한 사례 주제로 내요. 사람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게 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의하실 것들, 이런 것들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사람들로 시험 문제 났던 거,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일 많이 났던 게 이게 제일 많이 났어요. 민법상 조합 절대 등기 신청적이 없습니다. 왜?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합 원인, 자연인의 합의로 등기해야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났던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또 그 다음 출제 빈도로 얘기하면 태아 자연인 아니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연인은 출생해야 자연인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출생 전 단계 임신한 어미, 모의 뱃속에 있는 애는 아직 법적으로 자연인이 되지를 아니하였으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났던 것들이 이제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났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다음 6번 기출문제 볼게요. 전부 다 5, 6, 7은 다 중개 기출문제들이었어요. 자, 6번 볼게요. 어느 하나 주제가 아닐 겁니다. 복합 주제예요. 등기 신청 절차 틀린 거 1.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으로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명령으로 행해지는 경우 있다. 이거 지금 구조해 놓은 거네. 등기 절차 개시. 신청으로 등기되는 거지만 하얀 게 신청. 법률에 정해 놓은 사유가 있으면 직권 명령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따로 규정해 놨다.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써놓은 것이죠. 자, 2번.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 등기 완료. 여기 있다 또. 진짜 모든 얘기를 갖다 다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접수해서 조사해서 수리해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세 어느 등기관이 전산 기록했는지를 나타내는 조치를 등기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완료했으면은 뭐를 내주느냐면은 등기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갖고 내줘야 한다. 등기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재산권에 관한 등기 기록이 전산 기록이 올라갔다는 증명서를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옛날 명칭으로는 권리증이라고 어르신들은 불렀죠. 권리증.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 땅 권리증, 건물 권리증이라는 용어가 요새는 그런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산 등기 끝마쳤을 때는 재산, 소유권 재산 등기, 저당권 재산 등기 끝마쳤다는 증명서 만들어 갖고 내줘야 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는 등기 의무자는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제 요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갈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A라는 사람이 매수했는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인은 의무자라고 부르고 매수인은 권리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할 때. 그러면 잔금을 갖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 치르면은 매도인 대금을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매수인은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지. 잔금 치렀다고 나 잔금 치렀다는 계약서 들고 단독으로 등기하러 갔다가는 등기가 아니. 왜 너 혼자 등기 신청하러 갔니? 땅을 넘겨주는 사람을 같이 데려오지.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등기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잔금 치른 매도인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넘겨줘. 아니면 등기하러 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하러 나한테 잔금 치르면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 요구해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 넘겨주고 위임장 나한테 써주던지 아니면 나랑 등기소에 같이 가주던지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왜?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니까. 그런데 지금 3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일반적으로 등기는 매수인이 땅 산 사람이 요구한다. 땅을 판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대금 실은 땅 산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원칙인데 3번 질문이 지금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보세요. 땅 산 사람이 땅 샀는데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가면은 거꾸로 매도인이 너 땅 샀는데 나한테 돈 다 줬으면서 땅 명의 왜 안 가져가?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땅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땅을 왜 안 내나 이렇게 왜 안 줘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이 3번의 경우는 땅 산 사람이 땅을 가져가지를 아니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땅을 왜 안 가져가? 너 내 땅 빨리 가져가! 인수해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걸 3번 질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 방치한 경우. 그럼 권리자 누군지 보세요. 매수인이 땅을 이전해 가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땅 이전해 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틀린 건 4번입니다. 근저당 이전 등기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지금 이 한 문제 6번 기출문제 한 문제하고 등기법의 모든 법조문 다 알아야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등기법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4번 근저당 이전의 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별도의 말소 신청이 있어야 말소한다. 자, 이게 이제 틀린 이유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이유는 만약에 땅 소유자는 갑이고 근저당 명의는 A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 명의가 1-1로 B 앞으로 명의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B한테 이제 원금 이자를 갖다 다 상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근저당 명의가 지금 원래 설정은 A가 받았지만 근저당 명의를 B한테 넘겨줬으면 원금 이자를 얘한테 다 상환하면 이제 근저당 명의를 갖다가 이제 풀어야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갖다가 해야 될 때 이 근저당 소멸했고 이전 받은 건 이제 원금 이자 다 갚았으니까 소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소 등기를 할 때 요거 두 개의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 말소 등기 요거 1번은 신청이 있어야 말소하는데
부기등기로 돼 있는 근저당 이전 등기는요. 요거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주등기라고 부르고 1-1을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딸려 있을 때는 절대 요 사람한테 원금이자를 다 상환했다 할지라 하더라도 요 비명의의 근저당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해서는 안 되고 원래 설정했던 A의 근저당 설정 등기 주등기를 말소 신청을 하면은 부기등기로 돼 있는 것은 누가 말소 처리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험에서 왜 틀렸는지를 보세요. 4번 지금 문제 보시면 1번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신청과 2번 근저당 이전 등기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근저당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을 두 개의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X 다시 한번 근저당 등기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딸려 있는 때는 뭐만 말소 신청하면 주등기 말소 신청만 하면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예. 자, 그다음 5번 갈게요. 등기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신청서에 간인하는 경우 1인만 간인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자, 이제 5번 질문 갈게요. 뭐 별게 다 나와요, 지금. 자, 5번은 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요. 신청서가 한 장, 두 장, 세 장일 때, 자, 여기에 이렇게 도장 찍는 거야. 자, 이거는 간인, 사이 간자, 세 장 사이에다가 도장 찍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의 간인을 갑, A, B, 세 명이 있을 경우 세 개의 도장을 아니면 하나의 도장만. 아, 이것만. 세 개 지저분하게 다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갈게요. 갑과 A가 지분을 2분의 1, 2분의 1 했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로 고쳐야 돼요? 3분의 2, 3분의 1로 지금 옆에다가 찍고 옆에다 수정했잖아요. 이건 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했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도장을 찍어야죠. 여기에다 도장 찍어야죠. 갑의 도장만 갑과 A 도장을 모두 다시 한번 간인은 1인만 정정은 전원. 이거 간단한 거잖아. 간인은 1인 것만 정정인은요 전원 것을.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용어를 대입하시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7번 들어가 볼게요.